그 명월관 음식을 이해하시려면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궁중의 임금님의 일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선은 한 1800년대 마지막 고종 임금과 순종 임금, 나중에 이제 황제로 불렸지만 그 두 분의 일상식을 보시고 거기서 어떻게 명월관 음식으로 파생이 되었는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 보시면 앞에 그 고종 황제와 순종이에요. 그 부자 간의 모습이고요. 먼저 이분들의 식사는 대개 하루에 일정 시간을 두고 이해가 되는데요. 처음엔 초조반상이라고 해서 죽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미음 같은 형태, 주르륵 흐르는 유동식 형태를 먹는 건데, 또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이 고종 임금이 그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계셨었어요. 그때는 항상 불안에 시달리고 내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면서 많이 늦게까지 많이 못 주무시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 데서 뒤에 보시면 이제 명월관 음식이 몇 가지 파생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죽상이라고 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 그 타락죽, 우유로 끓인 죽이라든가 잣죽, 깨죽 같은 걸 드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후궁들도 많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한 달에 2번 정도 약방 기생이라고도 하고요. 그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임금님의 뭐 좀 몸도 봐드리고 또 밤도 봐드리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초조반상에 나오는 타락죽을 두 분이 나눠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생을 죽을 나눠 먹은 기생이다 해서 분락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그런 예전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임금 옆에 기생들도 분락기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낮것상은 해서 점심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다과상도 하고 손님이 오시면 국수가 곁들여져 있는 상을 차려서 밥을 드시기도 하고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다담상과 야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데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궁중에선 굉장히 자주 조금씩 많이 드세요. 그 다담상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손님들이 왔을 때 간단하게 전과라든가 이런 것들 드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신 음식 중에서 보시면 약과가 있고요, 떡이 있고요, 가운데 도라지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전과들,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채소나 이런 것, 과일 같은 것들을 설탕에 졸인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드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밤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관파천 이후에 잠을 많이 못 주무셨어요. 그 밤을 꼼딱 새고 새벽닭이 울면 그때 잠이 드시는데 밤새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상궁들이 이제 야참을 준비해드려요. 고종 임금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드신 것들이 김쌈이라고 해서요, 약고추장, 쇠고기를 살짝 고추장에 볶아서 했던 거 위에다가 김을 싸서 드시는 걸 좋아하셨고, 겨울에는 주로 냉면을 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 냉면이라는 것이 뭐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쇠고기 국물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동치미를 넣어서 국물을 시원하게 해서 말아 드시는 걸 좋아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이 동치미 안에 유자와 배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시원함을 강조하는데, 저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냉면이에요. 근데 뭐 동글동글 올라가 있죠.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처음에 떡국처럼도 보여요. 그쵸? 네. 저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 상궁들이 배를 가지고 숟가락으로 스푼을 뚝뚝뚝 떠갖고 그 위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물 자체도 배가 많이 들어가서 시원하고 단데, 그 위에 저렇게 배를 올려서 그 맛에 드셨다고 해요. 아마 저렇게 드셨으면 밤에 그런 걸 드셨어도, 꾸미가 많은 음식을 드셨어도 소화에 지장도 없고 굉장히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음식이 나중에 명월관에서 또 명월관 냉면이라는 음식으로 재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음식입니다. 이게 임금의 수라상이에요. 그래서 자정부터 뭐 조금 주무시고요, 초조반에 죽을 드시고 조수라라고 해서 반상, 밥과 반찬이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9첩수라 12첩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거를 드시게 되고, 그 다음에 점심에는 안 드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뭐 특히 종친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국수라든가 만두라든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내게 되죠. 그래서 그거 드시고, 참은 뭐 여러 가지 다과상 드시고요. 마지막에 석수라라고 해서 다시 밥과 반찬으로 된 식사를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야참을 드는 이런 형태대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식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의 왕들이 너무 많이 자주 기름진 걸 먹어서 단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뭐 영조 임금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을 거의 다 많이 안 드시고 굉장히 단박한 음식을 드셨다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궁중의 조리인이에요. 지금 그 명월관의 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대장금에서 봤듯이 우리의 장금위가 수락관 라인이죠. 그쵸? 수락관 라인들은 평상시에 드시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상, 점심상, 뭐 낮것상 이런 것들을 하는데, 궁중에는 굉장히 많은 잔치가 있습니다. 진찬내, 진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가 있는데, 그 잔치 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금위가 만들지 않아요. 다 남자 대령 숙수들이 만듭니다. 물론 대령 숙수는 그 위에 있고요. 밑으로 가면 이제 그 조리인을 뜻하는 숙수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남자 전문 조리사고요. 나중에 궁이 이제 그 대한제국이 되면서, 그 대한제국 이후에 궁이 이조 왕정이 망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다 나가서 연회 음식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저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게 고임상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회감년이라든가 이런 데 보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조금 눈여겨봐셔야 되는 것은, 물론 많은 음식을 저게 고임도 하지만 왼 위에 상화라고 해서 꽃을 꽂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이 오림이라든가 문어 오림이라든가 오징어 오림이라든가 해서 상화를 반드시 꽂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스러운 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꽂게 되어 있고요. 예, 다음 보시죠. 한식당의 효시라고 저희 표현을 했어요. 한식을 본격적으로 차려놓고 제대로 된 값을 받아가면서 팔았던 음식점으로는 아마 그 명월관이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태화관이라고 해서 김인년 독립운동 할 때 그 여러 가지 했었던 그런 회합을 했던 장소가 또 이거기도 하죠. 명월관의 메뉴하고 서비스 방법 한번 보시면, 맨 오른쪽에 6인분 음식 한 상에 6엔, 9엔, 12엔이다 라고 1934년에 어떤 그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택시를 타고 하루 종일 서울을 돌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데 6엔이 들었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뭐 한국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뭐 휘바 뭐 유행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고 또 막걸리까지 먹고 그 모든 걸 하는 비용이 6엔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한 끼에 명월관 교차상을 받는 돈이 얼마라고요? 12엔까지도 갔었다. 대강 그 비용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조선요리연회 안내서라는 거에 나와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연회의 주안상이다. 왕실의 요리를 그대로 재현을 했다. 그리고 본상과 곁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왕처럼 먹었다예요. 왕은 제가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왕은 원반상이라 해서 주칠이에요. 빨간색을 주칠을 한 원반상을 드시는데, 그게 이제 본상이에요. 그래서 밥과 국과 여러 가지 반찬이 있고, 그 옆에 곁상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뜨거운 음식, 그 자리에서 끓여서 먹어야 되는 뭐 신선로 같은 거 있잖아요. 신선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전골, 그거를 임금 앞에서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옆에 곁상에서 상궁이 조리를 해서 덜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통 본상과 곁상 또 뭐 여러 가지 버려야 되는 것들 해서 한 세 개의 상을 놓고 드셨는데, 이걸 그대로 재현을 해서 본상과 곁상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은그릇에 12첩 반상을 차렸다. 근데 반상이라고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임금님이 드셨던 거는 식사로 드셨던 거기 때문에 밥과 반찬이다. 그래서 반상이에요. 그런데 이 명월관에서는 12첩 상을 차리기는 했지만 밥이 아니에요. 그 술을 먹기 위한 모임의 상이기 때문에 제가 12첩 반상이라는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게 이제 조선의 궁중 음식이에요. 그래서 왼쪽엔 대표적인 임금님이 드셨던 밥이고요. 흰 밥과 보통 미역국 같은 걸 드시기도 하고, 옆에는 항상 밥은 두 가지를 준비해요. 홍반이라고 해서 저거는 백반이고요. 홍반이라고 해서 판물을 들인 밥과 곰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수저도 두 벌을 놔요. 그래서 저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얀 밥을 먹겠다라고 하시면 하얀 밥을 드리고요. 내가 오늘은 붉은 밥을 먹겠노라 그러면 홍반을 드리고 해서 항상 저렇게 수저를 두 벌을 놓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식들인데 오늘 재현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요. 맨 위에 있는 것들은 맨 오른쪽에 석류만두라고 해요. 그래서 석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건데 만두 피를 해서 예쁘게 보자기처럼 싸고 오글오글하게 하고 맨 위에 정말로 석류를 받기도 해요. 겨울에는. 조선의 공중음식이 나중으로 가면 조선 통상장정 기념 연회도라는 저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안중식이라는 사람이 고종 20년에 한 건데 저걸 보시면 중국 사람도 있고요. 한국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본 사람도 있고 해요. 그 당시 회합이 굉장히 잦았는데 저 음식 상차림을 보시면 뭐죠? 테이블이죠. 네, 서양식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커트러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이프 1개, 포크 1개, 스푼 3개. 우리 과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포크는 앞뒤부터 뒤에부터 사용하고 잔이 5개예요. 그만큼 많은 술을 연달아 가면서 축배를 들었다. 그 다음에 조선 말에는 저렇게 유럽식 식탁을 차림하는 것들이 실제로도 많이 적용이 되었다. 가운데 모든 음식과 그 음식에는 뭐 커틀리스라고 그래갖고 소고기 튀김 같은 게 있는데 음식과 기물은 서양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떤 전통의 방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운데 센터피스처럼 저렇게 고임을 했어요. 음식을 가운데 고여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고임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화로운 것들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귀한 상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고임 음식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쭉 훑어가듯이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고종 임금님께서 단 거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식혜도 드셨고 사이다, 마고 와인도 주셨는데 뭐 커피도 드시고 식혜 드셔서 사이다 드셨다고 해요. 흔하지 않죠. 은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은기를 사용하는 게 원래 뭐 예전에 임금님이 뭐 수라상에 독을 사용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은 젓가락을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나도 너희가 굉장히 귀한 손님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은찬기를 썼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유기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식기를 사용했습니다.